예,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화면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고 아, 예, 있어요. 예. 네, 일단은 예. 어, 아유, 야, 이거 뭐 보면서 예. 와. 어우,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시간차가 있는 거 아시? 근데 이게 이거 근데 이거 마이크 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들고 하시면은 더 예. 아, 예, 예, 예. 어, 예. 화면이 너무 많네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TV 시청자 여러분. 지와 TV에서 진행하던 영적 기상도 프로그램을 오늘 특별히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시점이라 전세계 TV 김사무엘 목사님과 또 이동규 목사님 그리고 우리 믿음방패 TV 함영식 형제님과 좀 특별 대담을 갖고자 합니다. 심야 시간에 늦은 시간에 좀 알람이 갔을 텐데요. 좀 양해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요. 먼저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인사를 하고 우리 대담 방송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음방패 TV를 운영하는 함용식 형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와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동호 목사님 복음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특별히 혼돈의 미국 대선 이것에서 보는 영적 기상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많이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정정당당하게 선거에서 졌다면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정정당당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에서 이 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렇죠. 이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서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짚어보고 또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었는지 좀 간단하게 좀 그 상황과 좀 마음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믿음 방패. 네. 저는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그 당일날 딱 느낄 수 있었던 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1월 4일이죠. 11월 4일, 미국에서는 11월 3일이고요. 우리나라 11월 4일 한 점심때쯤 이제 저는 그때 이렇게 개표 현황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바이든은 올라가다 지고 있다가 갑자기 수십만 수직으로. 표가 올라가고 그렇죠.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갑자기 수십만 표가 올라가면서 역전하고 아,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그때서부터 느꼈는데 역시나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그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던 위스콘신, 미시건 뭐 이런 데서 다 역전이 되는 것을 보고 부정선거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게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예, 그때 느꼈었습니다. 네. 좀 이동규 목사님께서는. 예, 저도 뭐 함영식 형제님 말씀하신 거하고 100% 동의하는데 예,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 대선하고 좀 틀리게 선거인단이 이제 네, 선출돼서 네. 선거인단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끔 네. 투표를 해서 이제 결정되게끔 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관위에서 다득표로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선언하면은 선거가 끝나요. 하지만 네, 네. 미국 선거법 자체는 그 후보 간에 굴복하고 후보 간에 승리를 선언하고 거기에 대해서 굴복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러지 아, 않고서는 네. 선거가 끝날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예, 지금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까지 와버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뭐 개표 방송을 볼 때 편안하게 봤죠. 왜냐면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이렇게 조 바이든이 좀 우세하다고 나왔지만 미국에 네네. 있는 사는 교민들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들은 다 트럼프가 되는 걸로 확신하고 있었고 아. 그리고 선거 개표를 시작했을 때도 트럼프가 여러 경합주에서 음. 다 이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이제 끝난 거구나 예.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와 똑같은 현실이 벌어진 거죠. 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 네,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좀 밤늦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좀 우리 예. 예. 사무엘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셨었는데 예. 어떻게 이제 소식을 듣고 느껴졌는지 간단하게 좀 아니 말씀 좀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히 될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렇죠. 그 왜냐면 예. 물론 이제 바이든이 처음부터 앞서간다라고 뭐 언론에 나오긴 나왔지만 네,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격전지에서 트럼프가 이기기만 하면 네. 뭐 그렇죠. 무난히 뭐 음. 오히려 힐러리 때보다도 더 확실한 승리를 가져간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또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CNN까지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야 이거 미국은 진짜 부정선거가 통하지 않는 나라구나. 네, 네. 그리고 오히려 네, 이렇게 맞아요.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거의 비슷하게 격전한 것만 해도 이게 부정선거구나라고 네, 네. 하는 식으로만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건 갑자기 개표가 중지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네, 맞습니다. 예. 개표가 중지되면서 네. 바이든이 갑자기 막 그 격전지에서 예. 몰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내가 애간장이 얼마나 타는지. 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알아보는데 네, 네. 야 아니나 다를까 부정선거. 네, 네. 야 이거 그것도 네. 대한민국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아, 맞습니다. 네,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 네. 보고 바이든 표정 보셨어요? 바이든이 갑자기 앞서니까 자기도 놀래가지고 그래요. 예, 자기도 예 트럼프한테 지고 있다가 갑자기 바이든 표가 몰표가 나오니까 아니, 네, 네. 자기도 놀란 그 거예요. 바이든이요. 예. 그 트럼프가 한참 이기고 있을 때 CNN도 막 트럼프 승리를 예측하고 그랬을 때 음.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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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갑자기 맞습니다. 기자회견을 네, 한 네. 다음부터 네.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박스뉴스는 굉장히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언론이었는 메이저 언론 중에서 유일하게 팍스만 하고 있었는데 팍스뉴스에서 느닷없이 애리조나가 바이든의 승리로 이렇게 공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팍스뉴스는 선거가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었거든요. 근데 선거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애리조나는 바이든한테 넘어갔다라고 아직 선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시점에서 이상 징후를 느꼈냐면 한국 시간으로 한 오전 10시경에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 언론을 보면 너무 엉뚱한 얘기만 해서 그렇죠. 이렇게 박스뉴스를 태블릿으로 보면서 CNN을 이제 틀어놨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제가 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를 보라 지금 트럼프가 앞서고 있지만 not yet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하면서 계속 왜 결론을 내릴 수 없는지를 막 설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 마치 박스가요? 아니 CNN에서 CNN에서요? 그래서 뭔가 뒤에 역시 뭐가 CNN. 있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듯한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disappointment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거 그 뭔가 싸한 느낌이 그때 저도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아마 우리 언론만 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보도되지 않고 오히려 유튜버분들을 통해서만 이런 부정 상황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이제 한국의 특히 크리스찬들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진짜 옳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 그러니까 거짓을 싫어하고 옳은 그 정직을 진실을 바라는 분들은 네. 지금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그렇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이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된 팩트들을 조금 예, 짚어보고 예. 그 다음에 좀 의견들을 듣는 대담으로 조금 이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일부러 제가 좀 원래 2부에서 하려는 질문을 좀 먼저 제가 나눠드렸던 건데요. 예, 예, 예. 예, 일단 이제 부정선거 정황에 대해서 예, 예. 왜 이제 어떤 사실은 이런 부정이 있다 없다는 걸 볼 때 어떤 확실하게 누가 어떻게 부정을 했다 나오기 전에 이렇게 정황으로서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지만 우리 사무엘 목사님께서도 어제 짚어주셨던 부분처럼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어. 이제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로 이 부정에 있는 것들이 드러났다라고 예. 제가 말할 수 예. 있겠는데 예. 첫 번째는 사무엘 목사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좀비표라고 불리는 아. 200만 개의 좀비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 이제 내용을 우리 음. 사무엘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 선거인 예. 원래 이제 미국 선거는 네. 그 선거인 등록을 한 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선거인이 투표를 하고 네네. 해서 이제 그 등록인과 이 네. 투표율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쵸. 근데 네. 이제 등록한 사람보다 네. 그 투표 수가 더 많이 나오는 네, 그 맞습니다. 투표율이 100%가 넘어가는 주가 지금 네. 몇 개예요? 지금 하나, 여섯 개 둘, 셋, 주입니다. 넷, 아, 5개 주. 5개 주 네, 이상. 하나가 더 있습니다. 6개 주인데 하나 뺐습니다. 아, 예. 5개 주 이상. 네네. 이게 이제 펜실베니아인 것이죠. 네. 펜실베니아랑 미네소타, 미네소타랑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랑 위스콘신, 위스콘신이랑 이게 미시건? 미시간. 아, 예. 미시건. 네. 이게 60만 60만 표가 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 20% 넘었다는 게 숫자로는 60만 표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걸 합쳐 보니까 거의 200만 표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저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은 주민등록 제도가 없어서 미국이 가지고 그 인구 센서스를 하는 데이터랑 선거를 할 때 하는 데이터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를 하려면 내가 선거에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시간 같은 경우는 그 인구가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인구가 400만 정도의 그 투표할 수 있는 인구가 센서스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등록한 유권자는 36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320만 정도가 선거를 했다라고 등록이 된 거예요. 했다라고. 근데 결과는 60만 표가 더 15만 표인가가 더 오버돼서 위스콘신주가 이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했다고 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투표지가 있었던 거죠. 그럼 200만 표라는 거는 미국의 중소형 도시 한 10개 정도의 도시거든요. 이게 뭐 1+1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령 도시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10개 정도의 중형 도시가 예. 투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너무 심각한 이거는 뭐 단순히 데이터 실수라든가 어떤 선거 개표 과정에서 생기는 인간적인 실수로 볼 수 없는 그렇지. 너무 명백한 그렇죠. 예, 부정 선거의 정황이다 네. 예,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예. 일은 미국에 그동안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전혀 등록 예. 아. 그렇죠. 한 사람보다 실투표자가 더 많았던 게. 그렇죠. 이거는 예. 뭐 전 세계 거의 뭐 독재 국가를 빼놓고는 거의 목사님도 없는 일이죠. 미국에 좀 오래 미국에 저도 한 계셨었잖아요. 8년 있었는데 네. 저는 뭐 투표권이 없으니까 네. 투표권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2000년도 이제 부시하고 엘고 그때 그때 이제 부정선거 그때 이슈 그때 있을 때 어. 그때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있을 때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이렇게 대놓고 부정선거는 없었죠. 예. 네. 그럼 두 번째 부정 선거의 정황으로는 이제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제 여기 표에서도 보면 예. 지금 미시건 같은 경우는 14만 표가 바이든에게 몰표가 몰아지고 있는 동안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 0표만 나왔다라는 겁니다. 예. 또 위스콘신주에서는 6만 5천 표가 올라가는 동안 단 0표가 한 표도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만약에 정말 우연에 발생했다고 해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게 어떻게 참 좀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좀 하려고 하면은 네.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급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심했어요. 그래도 한두 표는 줘야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지금 네. 그 이동규 목사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뒤에서도 좀 다룰 거지만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계속해서 우편으로 들어온 투표, 그러니까 사전 투표, 예. 사전 우편 투표를 한국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오픈을 해왔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렇죠. 마지막에 역전되는 거를 우리가 지금 수차례 봤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우편 투표라는 게 이미 도착한 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세팅이 돼 있어서 개표 시작하자마자 그걸 먼저 깐대요. 그래서 그렇죠. 우편 투표를 까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투표를 하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바이든 쪽으로 이렇게 우세하게 맞아요. 나오다가 예, 예. 계속 그랬죠. 트럼프로 예. 넘어가는 정황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5개 주는 5개에서 6개 주는 지금까지와 다르게 우편 투표를 뒤로 밀었다는 거예요. 왜 밀었을까?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의심하는 건 이 현장 투표를 보면서 도대체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까지 이 선거 관련된 이 조사를 이 여론 조사를 다 이렇게 왜곡되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네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아. 트럼프 대통령한테 얼만큼 몰표가 나올지.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지금의 부정을 저지른 민주당 세력과 딥스테이트 그리고 그렇죠. 그 뒷배경이 된 중공 네.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죽는 지금 정치적인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서 죽느냐 아니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살던가 아니면 걸려서 죽느냐 어차피 죽는 그림은 똑같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정말 한 14만 표를 막 갖다 쏟아 부어서 이게 증거가 나오던 말던 일단은 이기고 봐야지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렇죠. 급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딱 그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대륙다운 스케일이네요. 아 진짜요? 예.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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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상상할 수도 네, 없는 대륙다운 스케일이에요. 이게 진짜. 야, 참. 14만이면 아. 뭐 청주 정도 되는 인구 도시가 갑자기 몰표를 했다. 한 그 저 사람을 몰표했다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좀 말이 안 되는 확률적으로도 거죠.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네네. 예. 제가 요 그래프 보니까 네네. 그 어느 시점이 되면 네. 수직으로 딱 올라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어느 시점이 일자로 되면 올라갑니다. 네. 수직으로 딱 올라가는데 원래 자연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수직이 불가능하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항상 곡선으로 예, 막 예, 다 맞- 나와야 맞아요. 되는데 네. 근데 갑자기 네. 여기서 특별히 바이든한테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네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 아유, 거죠. 참. 그래서 이제 야.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정황이었다면 네. 그럼 실제로 뭔가 부정이 되는 것들이 이제 그 이틀 사이에 잡힌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우리 함영지 형제님께서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실 수 예.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그 우체국 소인 날짜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 펜실베니아에서 있었던 일, 펜실베니아의 네. 어떤 한 우체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그 우체국 직원이 직접 유튜버 방송하는 그 방송에 전화 통화하면서 증언을 했어요. 네. 자기 상사, 그러니까 이제 11월 3일인데 11월 3일 이제 다 우편 투표 그게 다 발송되고 나서 자기 상사가 저기 그 우편 투표가 또 있으니까 저거 좀 다 긁어 모으라고 해서 쫙 긁어 모았는데 네. 이걸 가져갔더니만 여기다가 11월 3일 이전으로 날짜를 다 찍더라는 거예요. 네네. 네네네. 그날 새로. 네네네. 이게 뭐야 이게. 이야. 네. 그래서 그 유튜버가 네네. 그 우체국 그 이제 직속 상관 그 전화 통화했던 사람의 직속 상관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려고 전화 통화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날 당일날 그 11월 3일 이전 날짜로 그 고무인을 찍는 거를 봤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바로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네네네. 또 이렇게 소리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버려진 트럼프표라는 거는 네. 이거는 군인들 표. 군인들이 네. 그 우편 투표로 이것도 한 건데 그게 이제 뭐 몇만 개가 버려진 게 발견됐다. 몇만 개였어요. 그게? 네네네. 몇만 개가 버려진 게 우와, 발견됐다. 나 사진으로는 몇 개 안 그러니까 나온 것만 봤는데. 네. 야.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 지금. 그래서 지금 예. 벌어진 이 투표 용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그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고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좀 안보적인 값어치가 더 높고 또 국가에 대한 이 인식이 높기 때문에 공화당 지지자가 많다라는 그 이미 알려져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 투표한 것들이 우표로 들어오는 동안에 중간에서 바꿔치기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어 왔습니다. 보통 군인들이 우파 쪽으로 네네. 보수진 그 공화당 쪽으로 많이 이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그 증거가 잡힌 거죠. 그런 사진들도 찍히고 또 이게 중복 등록자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LA에 사는 사람이 LA에는 굉장히 좌파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투표를 하고 또 이
그 옆에 있는 네바다주에 가서 아. 라스베가스에서 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격전지에서 또 투표를 네, 하고. 네. 그래서 이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아. 그 사회 보장 번호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랑 달라서 이것이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중복 투표를 했다라는 증거들이 나온 거죠. 그 발견이 된 거고 또 사망자가 투표했다라는 거 어제 목사님께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심지어 사망한 사람 2,500명이나 투표한 게 지금 이게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밝혀낸 게 아니라 몇 군데를 이렇게 딱 해봤는데 거기서 사망자가 나온 거예요. LA나 이런 쪽에서. 1823년생. 네, 1823년생. 네. 지금 최고령자가 1904년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1902년 전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투표한 거로 지금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서부 개척 시대 때.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아직 한국이 이제 들어가기도 전에 있는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 이제 개표원이 트럼프한테 투표된 용지에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전자 기계가 익힐 수 있는 어떤 특수한 펜으로 사인하는데 거기 펜에다가 다 점을 찍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표는 무효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표 사무원이 하고 있는 장면이 찍혔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는 좀 봤던 게 정황적인 상황이었다면 이거는 확실한 이게 과연 몇 표나 영향을 줬을까라고 하면은 소수일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몇십만 표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증거들이 나온다는 걸 통해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수십만 표, 200만 표 넘는 그런 표 이상이 부정으로 됐다라는 그거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의심이 되는 정황적 증거라는 주제를 조금 정해봤는데요. 예. 지금 문제가 되는 주는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네소타 그리고 GA가 뭐였죠? 이게 조지아주. 조지아주.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갑자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표를 막 진행하다가 개표를 중단을 했어요. 중단을 하고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더니 갑자기 트럭으로 이렇게 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편 투표라 그러면서 상자째로 막 넘기고. 근데 그걸 오픈하면 다 바이든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것이 사진도 찍혀 있고 지금 이런 정황들로 볼 때는 이거는 뭔가 부정의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하나의 증거고 또 두 번째는 이 문제주되는 이 조지아주를 빼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미네소타, 미시간주에서는 우편 투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먼저 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막판에 이 개표를 미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굳이 뒤로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네가 지금 주장하는 건 우편 투표는 원래 민주당이 많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까나 뒤에 까나 상관이 없는데 상관없죠. 왜 뒤에 깔려고 했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때 의심하는 거는 도대체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서 부정 투표를 얼마나 쏟아 부어 넣을지를 그거를 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상황 드는. 보고 조절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네. 안 그러고 왜냐면 모든 곳에다가 막 수백만 표를 집어넣을 수는 없죠. 그럼 이상해져 버리니까 얼추대 이렇게 맞추기 위해 했던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선거 전에 그 중국에서부터 가짜 신분증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적발이 됐는데 하나의 사진에 여러 종류의 주소에 이 신분증들이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원래 이런 부정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즈니스 때문에라든가 뭐 이런 경우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수가 이렇게 발견이 된 거는 이거는 이 부정선거에 이용하려는 어떤 중국과의 커넥션에서 나오는 그 증거물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선거 전에 민주당이 그렇게 우편 투표를 강조를 했어요.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선거 이후에 도착하는 건 무효해야 된다. 이게 정상인데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우편 투표는 사인을 다 확인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1억 표 이상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확인을 하지 못한다라는 걸 얘네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로 다 밀어 넣어라. 그래서 확인이 안 된 표들을 바꿔치기나 이렇게 유령표로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정황들이 있었던 거죠. 네. 진짜. 네, 우리 저기 좀 채팅창에 좀 몇 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재선되고
부정선거가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네. 네. 천둥소리 방송님이 아유 그 아이디가 참 그 전동 소리. 예. 굉장히 아우, 멋있으십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 그리고 그레이스 처치 그 누군지 알겠네 누군지. 그레이스 처치 아유 그 성사님 감사합니다. 네. 유령이 부활하나 이렇게 네. 또 해주시고 한국도 그랬다. 네, 천둥소리 방송님이 또 네. 네, 한국도 그리고 화수목님이 선진대국이 저 정도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저는 네. 미국이 이럴 줄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와.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집권당이잖아요. 네. 집권당이 잡았는데도 야당이 저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재인이 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 했으면 이상하다. 이게 더 네. 정확한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제 주변에 어떤 분이 네. 아니 집권당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부정선거를 허용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막 따지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는데 그 미국 대통령은 물론 전 세계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군사력은 가지고 있지만 내부적인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권력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약하죠. 네. 내부적인 아. 권력은. 네, 아, 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주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권한이 연방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주는 하나의 국가로서 그 주의 그 주지사라 그러나요? 예. 갑자기 주지사. 주지사가 주지사.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하원도 있고 상원도 있고 네, 그 안에 또 예. 법 체계가 법체계가 이렇게 다 따로 돼 돼 있기 있어서 때문에 그 예.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보다 더 허술하게 더 이상하게 아. 이 선거를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그 전에는 계속 이제 민주당이 잡아왔기 때문에 네네. 예, 그 맞습니다. 잡아온 그 순간부터 네. 이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사실은 미국의 이제 그 관료들이 음. 공무원들이 정말 이 관료주의에 그냥 찌들어 있는 웬만한 공무원들은 사실 다 트럼프의 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계속 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개혁 당하기가 싫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다 적이라고 봐야 돼요. 공무원들은. 정말 어려운 싸움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기 때문에 또 그것도 우리가 또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 언론만 보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2번이나 탄핵돼서 끝난 거로 그렇죠. 보도가 됐어요. 저희 친척분들이 그랬거든요. 아이고 트럼프 끝났네라고 제가 2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미국의 주류 메인스트림 언론의 그 부패한 그 언론을 받아서 이렇게 그렇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아니, 저는 예. 트럼프 끝났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죠. 한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진짜 트럼프 예. 대통령 하고 있는데 뭐 무슨 스캔들이다, 네, 무슨 뭐- 러시아 스캔들이다, 무슨 네. 뭐 여자 스캔들이다 뭐 하는데 예.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대통령직 지금까지 잘 했잖아요. 그래 네. 뚫어내왔어요. 다 이긴 거죠. 네네. 그 이번에도 어떻게 예. 그래서 이제 난 이기지 않을까. 네네. 아니, 승리할 겁니다. 아. 예, 승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그 영방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만약에 혹시라도 트럼프 손을 연방 법원에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엔에 제소할 수도 있다고 저는 좀 근데 예. 유엔도 좌파여서 예, 완전 좌파가 장악돼서 제가 볼 때는 예. 연방 대법원에서 불이한 판결이 나오면 음. 그때는 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럴 있거든요. 수도 있죠. 예, 이게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네. 예, 어쨌든 간에 하여튼간 하나님이 네네. 예, 붙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이제 지금 연방 대법원이 대부분 네. 보수 쪽 판사들로 이제 물갈이가 된 걸로 네, 이제 6대 그렇게 3으로 되어 보이는데, 있죠. 예, 이제 네. 예,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네. 그게 꼭 트럼프의 그러면 이 대법원 판사들이 꼭 트럼프 편을 들 것이냐, 이게 꼭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게, 자, 판사들은 네. 미국의 안정을 원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부정선거라고 드러나 버리면 이게 그냥 미국 사회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야 정말 부정선거다 하고 막 들고 일어나기 전에는 웬만하면 그냥 네, 안정적으로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네네네. 진짜 이 정의감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드물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여튼 계속 많이 나와야 되고 그걸 네네.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제가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죄송합니다만 네.
준비를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그렇죠. 좀 현실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실력으로 이거 누르지 않으면은 미국 네. 판사들이 제대로 된 결정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여론전과 음. 그리고 이 지성인들과 또 이 국가의 어떤 주류 자리를 차지하는 분들이 소리를 내줘야 예, 그렇게 이게 해야 돼요. 대법원 판사들이 엉뚱한 결론을 내리지 않게 만들 그냥 수 타성에 있는. 젖어가지고 네, 그냥 네.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네, 아무리 네, 네. 보수라도. 네, 맞습니다. 꼭 우리나라 얘기 듣는 것 같네요. 그렇죠. 아, 예, 예. 네. 네, 근데 네. 얼마나 더 정확하고 더 네. 많은 증거들이 나와야 될지. 근데 이제 증거는 나왔는데 네. 얼마나 그러니까 이 더 부분이- 정확한 증거가 나와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참 딜레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을 갖고 정직하게 살고 의를 따라 살다 보면 불의를 쓰는 사람들한테 항상 약자가 되거든요. 거짓말을 맞아요.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맞아요. 거짓말을 밝혀내는 건 너무 힘들고 맞아요. 그 과정은 너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아요. 지내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역사를 통해서 거짓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잠시 잠깐 이렇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껄껄껄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들 결국 패망하고 정직한 이들, 의로운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걸로 볼 때는 이번 사건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과 또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네. 참 이게 그 트럼프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네네. 부정 투표가 일어나자마자 네네. 이건 부정 선거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예,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반응이 빨랐죠. 우리나라는 지금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증거들이 미국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데 네네. 근데 지금 재검표를 아직도 대법원에서 그렇죠. 7개월 동안 미루고 있는데 네. 트럼프는 이걸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네네. 그 모든 어떤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게 네네. 아젠다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그 양상으로 예.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네 번째로 좀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먼저 그 여론조사 기관 중에 트라팔가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게 2016년 대선에서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에게 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트라팔가 그룹에서만큼은 정확하게 심지어 이 러스트벨트라고 불렸던 이쪽에서의 승리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던 그래서 유명해진 이제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선거 있기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307석 이상으로 당선이 될 것인데 문제는 이제 그때 당시 했던 얘기예요. 4~5% 정도의 부정 투표가 예상이 되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실제로 승리하려면 4~5% 정도를 앞서가야 4~5%. 된다. 이 정도까지 예, 예측했어요? 확보를 해야 대단하네. 된다라는 예측을 했었던 이제 그 여론 기관인데요. 이 여론 기관에서 바로 이 투표가 있고 나서 네.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음.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11% 이상의 부정 투표가 있는 거로 보이고 이제 더 이상 몇 퍼센트는 의미가 없고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맞다라는 것까지는만 자기네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이거를 우리가 왜 참고를 해야 되냐?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부정 투표라는 그 소리를 냈던 분들이 정말로 굉장히 이렇게 밑에 계신 정말 평시민들이 주도해서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길거리에서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나 나가셔서 막 외치셨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거기에 동조해서 좀 조금 유력한 뭐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따라오셨다면 지금 미국은 오히려 이런 트라팔카 그룹 같은 메이저 그 어떤 국가의 메이저한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의 소리를 내리고 있는 게 이 양상이 다르다.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라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미베인 교수님께서 이제 부정선거가 있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표를 그 만들어내는 표를 이제 제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매뉴팩처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베인 교수님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부정선거가 났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이 그 학술적으로 연구돼서 그거를 체킹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정확하게 좀 들어맞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데에
이런 어떤 메인 이제 국가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이제 학술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이 부정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써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좀 하시고 싶으신 얘기. 이렇게 네. 지금 메인 언론이 뭔가 이제 건수를 문다고 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그 저변화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맞습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들이 네. 반 트럼프인 걸로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맞습니다. 지금 예. 보기엔 그 조선일보가 그래도 우파인데 네. 제가 조선일보를 봐요. 네네. 근데 제가 그 조선일보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네네. 조선일보 맨 앞면에 쬐끄맣게 나오는 그 네네. 글씨가 있는데 거기에 트럼프 얘기가 꼭 나오는데 네. 꼭 반 트럼프식으로 그 글을 쓰더라고. 나는 네, 그거 맞습니다. 나 그것 때문에 조선일보 예, 구독 예. 취소하려고 그랬어. 진짜로. 진짜로. 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그 언론들이 네네. 자기네들의 어떤 네. 그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네, 네. 세워놓은 어떤 그 신념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뭐 벗어나면 네. 그것이 뭐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네, 뭐 네. 용인한다거나 네. 또 진실을 또 거짓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네네. 이런 어떤 행태들을 언론들이 하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예. 네, 목사님 혹시 지금 예, 우리 예. 미국에 계신 예. 서정관 목사님과 통화를 좀 연결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국. 예. 지금 미국에 계시는 서정관 교수님, 예. 예, 또 우리 한미연합교회, 오. 또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또 바스토에 어. 예, 우리 또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에. 캘리포니아에. 예. 예,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미국에 계신 우리 교수님은 또 목사님이시면 교수님이시죠. 그 미국 현지 교민들 생각은 어떻고 이걸 네네.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 네네.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네. 예, 현지 입장을.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예, 연결을 좀 해주시고요. 연결을 하고 네. 우리 지환 형제님께서 네네. 예, 인터뷰를 간단하게 네네.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현지 연결까지. 네.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지금 방송입니다. 이런 게 너무 필요한 게 네. 지금 대한민국 주류 언론 중에서는 네. 이 미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분이 주는 매체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여보세요? 어려움 예. 같거든요. 네, 그 스피커폰. 예. 여보세요? 네, 잘 들리는데 나는. 아, 그러세요, 목사님 지금 여기 네, 지금 고기는 지금 몇 시나 드셨죠? 지금 아침 7시 11분이요. 아, 7시 11분이요. 새벽 예배 끝나시고 이렇게 전화 받으시는 거죠? 7시 11분이요. 네,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생방송으로 전세계 TV에서 지금 네네. 이제 그 미국 지금 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 지금 대담을 네. 나누고 있는데 현지 네네. 지금 교민들하고 또 현지에 사시는 우리 그 미국 분들이 있던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계시는지 좀 이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제가 나누는 것이 뭐 전적으로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예. 그러나 뭐 여론이든 아니면 뭐 작은 교회지만 우리 한인 공동체들을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심정적으로든 또 실제 투표장으로든 공화당과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했던 것 같고, 예. 그러나 신앙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민자가 이 미국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라고 부르죠. 소수자인 이 그냥 신앙 없으신 우리 한인분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어떤 그런 뭐 복지 정책이 됐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네네네. 당장 문화서 뭐 이민법이 됐던 이런 것들에 현실적인 이익이 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인들도 극과 극인 거죠.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그래도 성경적인 세계관과 더 가까운 트럼프와 공화당 쪽으로 표가 가게 된 거고, 신앙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민주당 쪽에 더 많은 분들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지고 또 듣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예, 지금 한국 언론만 보면 이미
선거의 결과는 다 끝났고 바이든이 승리했고 트럼프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런 네. 트럼프에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네. 느끼실 때도 그거와 동일한지, 현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언론들이 말하는 내용과 현지 분위기에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지금 전화 주시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저도 방금 한번 몇 가지 이렇게 미국 현지 뉴스들을 한번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조지아나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같은 데도 바이든이 역전했다 이런 뉴스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선거의 결정적인 숫자라고 하는 그 270명 네네. 그 표수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아직까지는 선거의 최종적인 결과는 뭐 바이든 승리다, 트럼프 패배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이든에게 넘어간 것처럼 이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우리 형제님들이 그 대담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미국의 주류 언론이 됐던 한국의 지금 언론들이 됐던 또 전 세계의 언론이 됐던 이들의 방향은 진실과는 지금 거리가 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뭐 웬만큼씩 지금 세상을 분별하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분위기를 이미 그렇게 잡아왔고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쪽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화 정부 쪽이겠죠 아무래도 그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 지금 네네. 그러면 현지 분위기에서는 만약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굴복하지 않고 이제 네.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내전으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 섞인 소리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네. 예, 그 현지 분위기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겠지만 지금 네.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방향성으로 흐를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지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이동규 목사님이 쓰신 그 단어 중에 이제 굴복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아, 예, 그거 네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아마 한국의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이 정세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선거부터 지금 이틀째 되는 오늘까지 이렇게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마음에 와닿는 감동은 무엇이냐면은 이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외로운 싸움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정말 뭐 백척간도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열이면 아홉 케이스 같은 경우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 속에서 정말 오늘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듣는 분들에게 뭐 저도 작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마음의 견고함, 영어로 우리가 볼드니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정말 환경의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의를 위해서, 공법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동규 목사님 물으신 것처럼 과연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됐을 때 미국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내전 상황을 염려하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뭐 눈앞에 드러난 것은 없지만은 부분적으로 다툼은 분명히 있어요. 부분적인 나중, 그러니까 갈등의 어떤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내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될 수 있고, 또 이것은 그간 지금 여러분들도 한국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거 유세 같은 거 하시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예,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에 대한 열정도 있겠지만은 이 트럼프가 지금 행하는 방향, 어떤 나름대로 성경적인 원리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어떤 이런 가치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면에서는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민주당이나 바이든 지지자들은 바이든에 대한 열정은 없을지 몰라도 자신들의 삶에 대한 어떤 이 그렇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네. 그냥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힐 네.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농후하다는 거죠. 네.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또 이것은 뭐 저같이 부족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테리 베넷, 뭐 네. 케빈 제다이, 뭐 트레이시 쿡 그래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이미 선거 전부터 오래전부터 예언했거든요. 네, 네, 이 맞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큰 갈등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하는 그 승리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언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더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네,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 심적인 고통이 다들 좀 심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네네. 이 거짓이 그 진실을 네네. 좀 이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형국을 보면서 참 네네. 마음이 상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이쯤 영적인 어떤 좀 흐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실제 저도 선거 결과가 나올 때 마음이 무너졌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네, 돼가고 있는 맞습니다. 거야. 이런 네. 지난 4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끝났을 때랑 정말 그런 어떤 좌절과 혼돈이 저에게도 왔었어요, 솔직히.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통치와 주권을 믿는 우리는 성도의 입장이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제 마음속에 두 성경 구절들, 두 성경의 상황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네, 한 가지는 홍해 앞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네, 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통과까지 했죠. 그런데 더 큰 홍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아마 출애굽기 14장으로 기억하는데 14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우리 미국의 성도들 또 우리 한국의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다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그 네, 구름절의 네. 사건이 되는 이 하만 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시했던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백성 그 그렇죠. 지도자 네. 모르드게까지 목에 달려고 25m짜리 장대까지 준비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장대에 누가 걸렸습니까, 여러분? 하만이 오히려 그 악한 죄를 만들었던 그 악한 자가 거기에 목이 달리게 되거든요. 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공법이고 정말로 우리 개인이 됐든 국가가 됐든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 믿음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도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네네. 이제 그 미국에서 또 이렇게 항상 한국 조국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에 네네.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부정선거에 지금 휩싸여서 정말 네. 제대로 된 진실이 빨리 드러나기를 이 시간 또 네.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정말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절망하고 있지만은 네, 네. 4월 15일 우리나라 총선이 묻혔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6개월 정도가 7개월 그렇죠.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도 전혀 여론들이 움직여주지도 않았고 예.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묻히고 그런데 이제 미국 선거 때문에 나름대로 대통령의 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부정선거라는 어떤 그런 용어가 나오면서 이것이 네. 다시 이슈화되고 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오히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던 또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 거짓의 미션의 세력들, 이 세력들이 오히려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아멘. 정말 악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아멘. 그런 어떤 역전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아유. 목사님 평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바스토 바스토 한미연합교회. 한미연합교회 네. 바스토 순복음교회 바스토 그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던데.
예, 나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하는 거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저희 대담을 조금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첫 번째 질문은 저희가 아까 좀 처음에 얘기를 나눠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과연 트럼프는 이렇게 상황이 진행될 것을 좀 미리 알고 있었을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은 좀 준비된 어떤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제 바로 그 선거 개표 중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거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중단 요청서를 냈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한두 시간 안에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네. 그런 법원 문서들은 다 작성이 돼 있었고 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의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될까? 좀 음.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우리 저부터요? 예, 예. 예. 저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100%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거를 네네. 알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네네. 이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요 정도는 미리 대비는 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네. 대법관을 미리 네. 이제 세워놓고요. 근데 트럼프도 인간이에요. 네. 트럼프도 사람이고 음. 이 정도로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벌어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제 한 열 몇 시간 트위터를 안 올리다가 오늘 딱 아침에 오늘 아침인가 네네. 어제 새벽인가 그때쯤 트위터를 올려서 뭐라고 올렸더라? 뭐 stop the fraud? stop 네네. 예, 하여튼 그거를 예. 13시간인가 14시간 있다 올렸어요. 네네네. 부정을 그쳐라. 예, 부정을 이렇게, 그쳐라. 트럼프 대통령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네네.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겠죠. 예, 그래 이제 고민하다가 그리고 네. 이제 참모들 통해서 지금 부정선거 일어나 증거들 다 가져와봐. 다 네네. 가져와봐. 그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한 마디씩 이제 던지고 있는 건데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아까 서정관 목사님 말씀처럼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네네. 예,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아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직전까지 정말로 초인적인 이 랠리를 펼쳐왔거든요. 사실은 아마 웬만한 아주 건강한 사람도 그 정도 랠리를 하면 몸살이 날 정도의 일정인데 그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좀 에너지가 넘친다 해도 지금 신체적인 맞아요. 그 에너지가 체력적인 문제도 예, 지금 분명히 좀 쉽지는 과부하고 않을 걸려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 기도가 예.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 하루에 않을까. 예. 4-5군데씩 그러니까요. 유세로 돌았다고 하니까요. 네. 아. 가면 1시간씩 막 넘게 막 네. 연설을 하고 이랬거든요. 맞아요. 네. 예. 이동규 목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예, 우선은 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몇 달 전에 우리 민경욱 의원이 네네네. 직접 어. 또 네. 워싱턴을 방문해서 네네. 또 이렇게 한국에서 일어난 이 부정선거의 유형이라든가 네네. 이런 중국에 대한 개입 같은 거를 네. 충분히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진들도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서 보고를 하고 네. 충분히 대비를 했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공이라고 해야죠. 네, 중공이 중공입니다. 예. 자기네들의 세력을 안 넓힌 나라들이 없고 개입을 안 하는 나라들이 없어요. 네네. 이미 이거를 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부정이 있을 거라고는 어느 정도 생각했지만 네. 이렇게 대규모로 있을 거라고는 그렇죠. 네. 아마 생각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네네네. 분명히 중국이 개입을 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네네.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할 거라는 거는 네네. 그렇게 생각을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삼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응이 굉장히 빨랐어요. 네네네. 예, 개표를 중단시키고 네네. 예, 바로 승리 선언하고 네네. 예, 이렇게 해서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는 선제 조치는 먼저 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지금 언론들도 다 저쪽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고 네네. 예, 그다음에 모든 좀 분위기 자체가 민주당으로 넘어가 상태에 있고 전 세계 언론 보도도 네네. 트럼프가 비굴하게 굴복하지 네. 않고 네. 이거를 지금 질질 네. 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네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고비인데 네. 이거를 정면 돌파해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또 하나님 또 힘을 주셔서 그렇죠. 정면으로 돌파를 해내가지고 네, 아까 네. 우리 손영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만이 준비한 그 장대에 발등을 달아버려야죠. 맞습니다. 민주당을 달아버려야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좀 네네. 드리자면요. 네. 지금 트럼프의 측근들 이제 부하들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케일라이 그 대변인 여자 대변인 네, 있잖아요. 네, 여자 네, 대변인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펜스, 폼페이오, 윌리엄 바 이제 네. 이 정도 이제 가장 마음이 맞는 이제 부하들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케일라이 그 여자 대변인이 네. 그 트위터 올린 거 보면은 예. 뭐라고? 그냥 뭐라고 올렸냐면요. 예.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네. 요 말하고 요 말하고 네. join the 뭐 our prayer 뭐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 말했고 네. 그 다음에 절망적이긴 한가 봐. 그러니까 네. 절망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God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네, 뭐라고 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 네. 하여튼 원하는- 이제 그 예. 말씀 올렸고, 그러니까 네, 네. 절망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절망적인 맞습니다. 마음이 있는 거고, 아직 펜스가 가만히 있다가 몇 시간 전에 자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서겠다. I will stand with President Trump. 네, 요거 올렸어요. 그거 몇 시간 하루가 지나고 열 몇 네. 시간 있다가 그걸 이제 드디어 하나 올린 거예요. 네, 네. 폼페이오는 아직 대답이 없고 네, 네, 네. 아직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외로워요. 네, 외롭고 네. 손영관 목사님 정확하게 이거 네, 찝어주신 트럼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네. 굉장히 외로워요. 외롭고 네. 그 트럼프의 측근들과 부하들이 한 마음으로 용기를 갖고 똘똘 뭉치도록 네. 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예, 아멘. 이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목사님. 예. 근데 저는 트럼프가 네. 그 우선 인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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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투표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렇죠. 네. 계속해서, 7월 달인가 네, 그때 네. 이제 트위터를 하나 올렸는데 부정선거를 허용하지 말라. 네, 네, 그때 네. 한참 이제 한국 부정선거가 이슈화 되는데 네, 부정선거 얘기가 그 트럼프 트윗에서 나와가지고 네, 네. 신기했는데 한국 부정선거를 안 건가 봤더니 네. 우편 투표에 그렇죠. 예. 대해서 이슈가 이슈가 그 네. 미국에서 되니까 네, 네.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뭐 워터마크를 뭐 박아놨다고 네, 네. 그거 그러는데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저도 못 들어서 근데 그래요? 분명히 그런 조치들이 있었다면 확실히 이걸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편 투표로 인한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예측은 한 것 예, 같아요. 예측을 했던 그래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네. 워터마크를 이제 좀 은밀하게 네, 네, 네. 그 선거용 투표용지에, 투표용지에 심어놓지 않았나. 그러면 만약에 워터마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네. 부정 투표지가 들어왔을 확실하게 때, 예.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물증을 잡을 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그 정황적 증거가 아니라 이 확실한 물증? 네네 워터마크가 아. 없는 표가 마치 정상적인 표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미 이걸로 다른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따질 필요 없이 이게 잘못된 표가 들어온 걸 통해서 부정선거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선 할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또 절망도 느끼고 네. 사실 하명식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사실 우리가 뭐 모든 것들을 다 시도했을 때 안 될 때 네.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제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네. 이건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네네. 진짜 홍해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 네네. 목사님 말씀하셨. 근데 그때 홍해수 밑에 길은 아무도 예상 못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이게 좀 성경 말씀이 좀 하나 생각나는데 네네네. 그게 보면은 예수님이 예. 베다니에서 이제 네네.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네. 저기 나사로가 네네. 죽었다. 네네네. 그랬을 때 음. 이제 베다니에 나중에 이제 사흘 후에 이제 네. 도착을 하는데 네.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흘만 먼저 오셨으면 우리 안 오라이브가 돌아가셨을 안 텐데. 돌아가셨을 텐데 네네네. 그 4 days late이에요. 네네네. 이게 네. 그러니까 근데 이미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미 네네네.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 그렇죠. 네네네. 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네, 아멘. 맞습니다. 네, 네네. 4일이 지나고 썩어서 문드러져도 네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네. 불러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아멘.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네네. 다 이 믿음이 다 있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사실 게 없죠. 예, 암울하고 네네네. 이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예. 네네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예.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포기하지 어떤 분이 않고 God will 예. make a way. 네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네. 좀 대문자로 예. 쓰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소문자로 예, 저는 이제 그래서 네. 우리가 뭐 기도하고 네. 하나님 뜻을 구해야죠. 뭐. 네. 예. 아, 그리고 네. 저는 네. 이 거룩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께서 기도해야 하시니까 네네. 예. 저는 이 트럼프의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아까 용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했던 그 기자회견을 전 직접 봤었거든요. CNN을 보고 있는데 딱 브레이킹 뉴스 뜨면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 느꼈던 게 지쳐 있다. 되게 지쳐 있다. 이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밀고 들어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준비는 해놨지만 네. 저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게 화도 나면서 네. 저렇게까지 할 줄이야.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는 국가가 우리 미국의 선거 제도가 훼손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언론들아, 학자들아, 이제 토론을 해라. 이런 어떤 지시적인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선거 제도가 훼손이 됐다라는 그 어떤 참 참혹한 마음들, 참담한 마음들이 좀 드러났다고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이 조 바이든, 헌터 바이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에서 낙선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죠. 미국에 처벌해야죠. 정의가 있다면 예.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런 부정선거가 아니라 그냥 트럼프가 한 51대 뭐 48 이런 식으로 이겨버리면 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정적에 대한 복수로 비춰질까봐 처벌을 잘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는데 굳이 헌터 바이든 건 통해서 조 바이든 감옥 집어넣고 힐러리 클린턴 집어넣고 조 바이든 이게 오바마 대통령 집어넣고 하면 반대 세력들이 그렇죠. 반대 더 많은 그렇죠. 힘을 얻어서 그렇죠. 국가가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벌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아닌가. 왜냐? 이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라는 거는 만약에 부정선거가 증거가 드러난다면 민주당 지지자라 할지라도 예. 이 힐러리 클린턴부터 오바마 대통령 이 조 바이든을 다 감옥에 쳐넣는 이 철저한 사법 처리를 할 때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이 논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국가 근간을 흔드는 예, 게 이거는 정적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예. 이거는 정말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훼손한 이 국가의 예. 어떤 기본적인 틀을 훼손한 거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정적이다 아니다의 문제를 벗어난 예. 처벌이 가능해진다. 사실 말씀하신 예. 그 부분이 필요한 게 네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가는 일이 네네네. 이게 물론 나쁘지만 네네.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게 네네. 그나마 이전 세력에 대한 부정부패 그 척결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네네네. 그런 순기능도 사실 있었다고 봐야 돼. 근데 네네.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러니까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여야 없이 한 뭉뚱거리로 다 부패해 있는 거야. 다 네네네. 서로 다 넘어가 버리니까. 카르텔이 예. 다 짜여져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 쭉 죄송한데 예. 아니 선구자 선생님께서 선구장 선생님. 트럼프가 네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선구자 선생님 책임지십시오. 네. 할렐루야. 예. 우리 열심히 한번 네. 우리 같이 댓글을 좀 한번 이렇게 소개를 좀 예, 시켜주시면 댓글 중에- 그래도 많이 다시는데. 네네. 지금 예. 이제 조금 위에 보면은 예, 이제 지혜로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만세 결국 바이든이 이기게 될 것이라는 아, 예언 저도 들었습니다라고 그 예언에 음. 대해서 언급하신 분도 계시고요. 예. 목사님 또 보신 거? 그
의혹이 있는 부분은 명명백백히 네, 네. 파헤쳐야 된다. 맞습니다. 캔디 예. 파이어님이 예, 예, 예. 예. 캔디 파이어가 뭐 이거 불 뭐 캔디입니까? 예. 예. 이름이 되게 센스 있으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멘탈이 정말 대단하다고 예. 그렇죠. 말씀해 예. 주시고요. 워터마크 심어놓은 건 확실합니다. 네네네. 야, 예. 정말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예. 있겠네요. 그게. 반드시 뒤집을 것입니다. 우리 성구장 선생님 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예, 트럼프 대통령 정말 이 부분은 신뢰가 가요. 중간에 뭐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80년, 70년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 왔기 때문에 예. 네, 그것만은 그리고 참푸른 하늘님께서 예. 현지 목사님 거는 따로 영상만 네네. 따로 좀 잘라서 올려달라고. 네네네. 아, 네, 예. 그거 가능합니다. 서정 바스토 네, 목사님. 예, 한미연합교회 우리 아, 서정관 예, 목사님. 예, 예. 이거 올려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예.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조금 예, 예. 이제 넘어가서요. 자, 향후 그럼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예측도 해보고 과연 내전이 발발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 가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될까라는 걸 조금 대담을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지금 만약에 이 투표에 문제가 생겼다,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라고 네.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미국의 법 체계상 2월 15일까지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고 네. 그 선거인단이 12월 15일까지. 12월 15일 날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이 이제 확정이 되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네 하고 15일 날 모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4일 날 확정이 네. 되고 15일 날 선거인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네. 선거인단들이 그 선거인단 구성이 실패됐을 경우에는 네. 그 하원에서 각 주마다 대표하는 사람이 투표를 하는데 그게 지금 공화당 쪽에 한 표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 지금 예. 제가 알기로는 1월 20일까지 네네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1월 20일이에요. 네네. 그 이후까지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대통령이 선정이 안 되면은 네네. 하원 위원장 네네네. 지금 하원 위원장이 낸시 펠로시. 펠로시가 예. 아주 악한 대통령 사람입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게 그게 이제 선거가 안 이루어졌을 그렇지, 때고 안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 네. 선출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말도 안 돼. 원래는 지금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아찔합니다. 게 시스템인데 그렇죠. 선거인단이 선출되지 못했을 때 무슨 그렇죠. 문제가 생겨서 안 됐을 예. 때는 미국 법상 이제 하원에서 하원 위원장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원에서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음. 하원이 선출을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하원 의장이 이제 그렇죠. 직을 물려받게 돼 있는데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이제 한 표가 더 많아 26대 24기 때문에 예. 이제 하원에서 각 주를 대표해서 선거를 한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데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면 하원에서 난장판을 피거나 아니면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생겼을 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그것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미국은 정말 내전으로 들어간다. 아까 어떤 분께서 민병대가 이미 조직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는데 예.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민병대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이 그렇죠. 보스턴 차 사건을 통해서 영국과 전쟁을 했을 때 예. 미국은 정규 군대가 없었어요. 다 민병대. 그래서 옛날에 라스트 오브 모이칸이라는 영화 보면은 잘 그렇죠. 나오는데 예. 그 민병대들이 이렇게 실제 국민들이 모여서 군사 조직을 해서 영국을 몰아낸 거거든요. 그게 민병대의 나라라는 이제 호칭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국가가 어떤 권력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국민들이 직접 총을 들고 군대를 조직해서 싸운다.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하는 이 부정선거가 목표 그 결론은 이제 내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 예. 그거를 과연 중간에 법 체계나 이런 헌법 체계로 막아낼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트럼프 의견을 대통령이 네. 무조건 네. 굽히지 말고 네네 끝까지 하셔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 이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들이 네네 하나로 뭉칠 수가 있고 구심점이 될 수 있는데 네네 예, 그거를 이제 어느 세력에 의해서 네. 뭐 움직일 뿐은 아니지만 네네 끝까지 버텨주고 끝까지 해서 끝까지 가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당선돼서 안정화를 시키고 네네 숙청 작업을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끝까지 해가지고 내전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가야 돼요. 사실. 그래야 됩니다. 예, 내전이 저 남의 나라 일이라고 제가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넘어가죠. 네네 내전을 치르는 게 100배 난 거예요. 네네네 아. 맞습니다. 네. 만약에 넘어가면 최악의 상황. 예. 네. 최악의 상황 지금
보셨잖아요. 많이 넘어간다. 넘어간다면 오바마가 지금 그 재선까지 다 해가지고 네, 네, 미국 네. 사회 시스템을 다 망가뜨렸어요. 네, 오바마가. 네. 맞습니다. 그 네. 전에 트럼프, 클린턴이 다 망가뜨리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바이든으로 간다. 네, 네. 그럼 미국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홍역을 빨리 치르는 게 낫지. 예, 이게. 그래서 내전을 불사하더라도 예. 이거는 아. 트럼프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부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네. 예, 용기를 갖고 끝까지 가시기를 네. 예, 기도합니다. 사무엘 목사님 좀 어, 마무리 좀. 그 아무튼 그 한 달 동안은 네, 미국 안에 내전이 네,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심지어 이제 총기 사용하는 네, 네.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네, 불사할 수도 있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어떤 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네.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논리는 뭐냐면 네, 지금 이렇게까지 내전을 네, 일으키게 할 이유가 뭐냐. 네, 네, 네. 좀 부정이 있다라고 해도 설사 네. 진짜 그런다고 할지라도 네, 그냥 평화롭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논리로 자꾸 이제 막 겁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네, 뭐 하는 것이죠. 네, 예. 근데 아무튼 그 내전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네, 그 뭐 우리가 아니고 이 저쪽인 네, 네. 어떤 정황이 지금 많이 드러나잖아요. 네, 네. 사실 좀 저쪽 지지자들에서부터 이렇게 집결이 돼가지고 네, 네, 막 폭동을 일으키고 네. 아, 그렇죠. 그런, 예, 예. 그런 어떤 여러 정황들이 많이 나타나는 네. 가운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맞아요. 어떤 혼돈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아니고 네, 저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장본인인데 아, 지금 그렇죠. 메인 언론들이 예, 예. 네. 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혼돈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 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네, 저희 이제 가족분 중에 누가 지금 뉴스를 계속 보는데 그 JTBC YTN을 자꾸 보는데 내가 미치겠어요. 그 영상이 뭐가 나오냐면 네, 네. 트럼프 측에서 총기가 막 휴대되어진 것만 자꾸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트럼프 지지자 이제 그 깃발을 들고 가는데 그거를 막 억지로 뺏는 거예요. 저쪽에서. 네, 네. 그러니까 화가 나죠, 당연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뺏고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러는데 저들도 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니까 자기도 이제 총기를 꺼내는 장면. 아, 근데 이쪽에서만 총기 꺼내는 장면만 막 확대해가지고 거기다 영상 음향까지 네, 쿵쿵쿵쿵 하면서 막 아. 하는데 내가 그거 보고 악마의 편집이죠, 그게. 정신 건강에 나쁠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정신건강에 아주 나쁘죠. 네, 네. 예, 그래서 빨리 저는 거기서 빨리 나왔죠. 근데 그 수가 예. 지금은 상수인 것 같아요. 그 수가 피해야지 그 자리를 거기서 그거 잘못된 거 따지다가는 진짜 그렇죠. 이번 분란만 나서. 예,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입술로 끝까지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예. 진실을 예. 네. 진짜 이 부정선거는 불법이다라고 네, 네, 하는 걸 외치고 한 달 동안 네, 좀 어려운 기간이다라고 할지라도 네, 그 좀 끝까지 가족 중에서도 좀 배척이 되는 네, 가족 네. 중에서도 좀 분열이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네. 나중에 되면은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 네. 다 이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네, 네, 예,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외로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공화당원들조차도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데서 지금 한 발씩 지금 빼고 있는 분위기라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너무 열받은 사람이 트럼프 아들,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주니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너네 용기 없고 기백 없는 공화당원들 다 가라. 이렇게 그냥 기자회견에서 아주 일가를 해버렸어요. 아, 멋있게 잘했습니다. 예. 아주.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외로워요. 그리고 펜스 대통령도 부통령도 하루하고 몇 시간이나 지나가지고 그제서야 겨우 하나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서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든 뭘 하든 강하게 나가야죠. 윌리엄 바는 뭐 하고 폼페이오는 뭐 하고 있냐 이게. 그러니까 부디 미국 시민들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용기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답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정선거에서 발견되는 어떤 영적인 의미는 또 어떤 면이 있을지 한번 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용생전이 한 번 더 좀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그래. 네. 네, 네, 네. 그 목사님. 예.
네,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선과 거짓은 악은 항상 공존해 왔어요, 사실은요. 네네네. 예, 그리고 악의 역할은 속이는 역할을 했고, 네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걸러 넘어지게 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네네네. 이 부정선거라는 것 자체도 지금 정식, 그러니까 일반 우리들이 해오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 네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을 저질러서 그 권력에 대한 찬탈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 그 부정을 저질러서 그가 얻는 그 권력을 가지고 네.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네네네. 공평하게 행사하겠어요? 네네. 정당하게 행사하겠어요? 네. 이미 그 선거를 어기고 부정을 저질러서 한 사람이 네네. 공정하게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나 네. 지금 만약에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조 바이든이 그 정권을 얻었을 때 네네네. 그가 그 정권과 그 권력을 가지고 네. 그 국민들에게 그 나라에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느냐를 네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항상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열매를 보고 알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가 지금 행하고 그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악하면은 네. 아무리 선한 것으로 포장하더라도 네네. 그거는 악한 거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적인 것 자체가 네네. 이 상황에서도 저는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기 아멘. 때문에 지금 뭐 신앙을 가지신 우리 신앙인들도 네. 그리고 신앙이 물론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식선에서 네. 양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예, 이 양심을 거슬려서 하는 것 자체가 네네. 이미 우리 마음 속에 부담감을 주고 마음 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죄악인 거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자체도 이게 자기네들이 부정을 해가지고 권력을 줬지만 네. 건불 10년이라 그랬습니다. 네네네. 건불 10년이에요. 이게 뭐 엄청나게 오래갈 것 같죠? 네. 아니요, 순식간에 망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거 보세요, 지금. 네네네. 맞아요. 예, 맞아. 무너지는 거 보세요. 네.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인정하시지 않는 권력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그 잠언에 보면 네. 그 숨은 사람보다 네. 면전에서 면책하는 게 더 낫다고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불법을 보고 그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네. 그 진실을 외면하는 음.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면 나중에 일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더 커집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입술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내드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부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다라고 얘기,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떠나서 네. 예, 우리 일반 양심에 호소하는 어떤 정직함의 발언들을 자꾸 해야 네.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혹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뭐 실패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할지라도 네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웠었다라고 네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태도로 네. 네. 우리가 그렇게 일관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또 실패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네. 역사하실 줄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성도가 이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대접을 쏟으셔서 네. 재앙을 내리세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놀라운 역사가 네. 지금 미국 땅과 또 미국 땅에서 이 부정이 드러남과 동시에 한국 땅 가운데서도 부정이 드러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함께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하는 또 북한 땅이 열리고 아멘. 중국이 네. 짜게지고 네. 예, 아멘. 공산당은 무너지고 아멘. 예, 좋은 얘기는 제가 다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아멘. 나타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도 무엇보다 이제 아까도 좀 언급을 제가 그 복음 방송 그 게시판에 올렸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부정 선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고통은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 소수 의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저리티하지 못하고 이제 마이너리티한 어떤 의견이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정말 빈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 같고, 또 어디 가서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고,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도 외로운 싸움을 지난 맞아요. 선거 이후부터 싸워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마이너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메이저한 문제로 변화가 됐고, 이건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정말로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에 관여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예전이라면 진짜 한 1000몇 번대도 넘어가는 몇만 번째 순위의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면 이 부정선거가 굉장히 가장 높은 순위의 문제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결정이 됐고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진실로 밝혀지게 된다라는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이 흐름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존재는 대한민국 선관위가 아닐까.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부정이 드러나고 이러니까 그렇죠. 선관위에서 아마 지금 잠 못 잘 것 같아요. 네. 그 부정 저지른 사람들이. 문재인도 참 못 잘 네, 것 문제 같아요. 왜 저기 저렇게 난리가 나냐. 이거 네. 겨우 불을 꺼놨는데 불이 다시 큰 불이 붙어버려서. 요즘 문재인 청와대에서요. 네네. 철문을 부활시켰대요. 자동 철문이 그러니까요. 쫙 네. 닫히는 거. 네네네. 그게 박근혜 대통령 때 원래 있었는데 네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 중지됐다가 네. 요즘에 왠지 다시 부활되고 청와대 근처에 기관 단총을 가지고 다니는 네. 그 네네. 경호원들이 있다 그러던데. 네네네. 네, 그렇구나. 네.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요새 네. 문재인이. 겁이 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문재인은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이제 내려와야 되고 음. 그 법적인 처벌도 기다리고 있고 네네. 예 그리고 아마 살 궁리를 여러모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박근혜 그래서 대통령 감옥에 가둬둔 시간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는 네. 그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우선은 뭐 사형이 언도될 수도 있죠. 그쵸. 네. 예. 사형이 언도된 다음에 거기다 아. 감면받아서 무기징역으로 간 다음에 네.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짜. 갈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거는 문재인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어떤 영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 저는 이 게시판에 올렸던 것처럼 이게 복음방송 게시판에 올렸던 것처럼 미국이 진주만이 공격을 당했을 때 상황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태평양 패권 경쟁에서 이제 일본의 석유를 그 금지시키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진주만을 공격해서 태평양 패권을 네. 뺏어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됐고 그 무리수가 통해서 실제로 미국은 큰 타격을 입게 돼서 이 태평양 모든 패권을 일본한테 넘어갔다가 미드웨이 회전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로 미국이 다시 패권을 가져오고 이 동아시아를 아주 고통받게 했던 군국주의와 전체주의가 이제 파괴되는 원자폭탄으로 그런 흐름이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 다시 부활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동아시아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결국엔 미국 중심부의 부정선거로 핵심을 때려버려서 진주만이 습격당한 것처럼 이제 큰 고통 가운데 미국이 놓였지만 미국은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고 그 신앙에 세워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심장부가 공격당하는 걸 통해서 미국인들을 깨우고 기도하게 하고 이 안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타락하는 길을 걸어왔던 것들을 되돌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좋은 채찍으로서 인생 막대기로서 이게 작동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이 깨어나서 정말 미드웨이 해전에 있었던 기적과 같은 어떤 변곡점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걸 예상하면서 이것이 좀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게 이 선거 한 달 전에 긴즈버그라는 그 좌파 아주 극좌파 여자 판사가 대법원 판사가 죽었다는 거죠. 죽었죠. 한 달 전에. 그렇죠. 그리고 기적이에요. 네, 한 달 그거를 기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예, 아니 그거를 조 바이든도 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해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오로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걸 박원순도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이거 생명은 하나님께 네.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네, 없는데 네, 네. 이게 또 우연히 저절로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김재범 대법관이 죽고 또 그 짧은 시간 이게 왜냐하면 2주 뒤에만 죽었어도 이게 절차상 이렇게 임명하기가 참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인데 딱 적정한 시간에 죽고 대법관 임명하고 이미 임명식까지 끝났거든요. 상황까지 통과돼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마지노선을 갖춘 다음에 이 부정선거가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개입이 돼 있는 게 아닌가를 느꼈고 이 긴즈버거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그 자꾸 진실이 무너지고 거짓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 상황 자체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아까 우리 서정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이 일은
정말로 오히려 전화위복 아.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더 나은 어떤 미국과 한국을 음. 만들어가긴 또 심지어는 이제 나아가서 북한 해방까지 이제 아멘.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의 이 아주 폐악한 이 중공 정권 예. 이 무너지는 것까지 하나님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아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뭐 영적인 걸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네네. 이제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네네. 다니엘이 기도를 하잖아요. 네네네.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성경에 보면 바사군이 맡고 있다는 건데 네. 아. 바사군이 아니라 네. 이 영적인 네네. 존재들이 네. 하나님께 응답받아 오는 천사를 맡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아멘. 거를 네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네. 응답을 해주시고 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그 천사들을 네네네. 악한 영들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아멘. 네네. 네. 아.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계속해서 뚫고 하나님의 응답이 할렐루야. 이루어질 네네. 수 있게끔 할렐루야. 네네. 우리는 계속 뒤에서 계속 영적인 전쟁을 치러줘야 되고 계속 할렐루야. 기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멘. 아멘. 예, 예. 그래서 네. 예,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예. 예, 그 메시지를 들고 오는 예. 그 천사가 악한 영을 이기고 예.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네. 예,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아.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는 거 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네네. 예,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아. 네네.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 네네네. 그래서 아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힘을 갖고 계시고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아멘. 네.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떠들고 있지만 네네. 일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네네. 예,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네. 기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한 아, 예, 예. 160분 정도 시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이게 미숙해서 이거 좀 읽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예. 좀 못했는데 좀 좋은 의견들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아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좀 이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공감해주시고 또 이 예.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마지막으로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 예.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좀 종료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믿음방패 참 믿음방패 TV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지만 우리 유튜브 채널 운영자시고요. 네. 굉장한 해안으로 막 네, 네. 뭐 네. 굉장히 네, 팩트 굉장히- 포커기예요. 예, 아, 팩트 믿음 포켓입니다. 방패 TV. 네. 야, 대단해. 네. 예, 저는 믿음방패 TV를 운영하는 함용식 형제고요. 저기 그 시청해주신 전 세계에서 시청해주신 또 미국에서 시청해주신 또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같이 먼 한국에서 같이 미국을 위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이렇게 뭐 방송하는 네. 유튜버는 아니라서 네, 네. 예, 뭐 다소 제가 뭐 이렇게 말을 뭐 이렇게 거침없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예, 어쨌든 간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또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좀 믿음과 힘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예, 저는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네. 여기 차 타고 곧바로 이제 와가지고 네. 여기서 했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너무 저도 좋고 재밌고 네. 이거 좀 계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재밌었어요. 네, 네, 네. 나 이거 지금 네. 156명 지금 보시는데 네, 네, 네. 이렇게 많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근데 아무튼 이 대담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없었던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이슈를 찍는 데는 막 많이 그쵸. 들어온 적이 있는데 예, 예. 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이거 네, 네. 이슈가 네. 그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민감한 이슈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많이 음. 들어와서 보고 네. 이러는데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여기 이거 보시고 좋아요 해주신 모든 분들 싫어요 하신 한 분까지 다 좋아요 엄청 많이 갑자기 185로 늘어났어. 네, 네. 예, 그 굉장히 축복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싫어요 하신 한 분도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예, 좋아요 하신 분들 네. 축복 많이 드립니다. 네. 예,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방송 이제 원래 영적 기상도라고 신앙인의 지혜로 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함영 형제님이랑 우리 이동규 목사님이랑 이제
이 영적 기상도란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었는데 금요일마다 우리 김상훈 목사님께서 특별히 전 세계 TV를 통해서 이 방영하게 해주신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 댓글 중간중간 읽으면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국가를 사랑하시고 또 진리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그 열망이 있으신지를 많이 보면서 굉장히 좀 용기를 얻고 또 많이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시간을 또 우리 늦은 시간이지만 또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 좋겠고요. 누가 네. 날 세죠 이렇게. 날 세죠. 날 세죠. 아유, 네, 아유, 저희가 한 5년 전만 했어도 예. 그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나이가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대담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아유, 그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아유, 저기 또 예, 여기 또 이동호 목사님도 듣고 예, 계시는데 여기 또 이제 방청객도 계셨습니다.